11월 18일 주간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 마감했고 2%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689선 마감하면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모습 나와줬고 개인이 오늘 매수를 많이 해줬습니다. 저번 주 증시는 삼성전자가 많이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에서 자사주 매수를 10조 가량 하면서 삼성전자는 오늘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나스닥은 18,600선 마감했고 S&P 500은 5,800선 마감했습니다. 저번 주 나스닥 미국 시장은 이제 조정 장세가 들어섰습니다. 파월의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좀 늦추겠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또 인플레 압박까지 오면은 금리 인하를 더 안 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시장은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6원으로 계속해서 높은 수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 엔화 환율은 899원, 900원이 살짝 깨진 모습 나와줬습니다. 국제 유가는 67불로 점점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 금은 2570불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하이닉스랑 이제 이쪽 엔비디아 벤더들이 좀 많이 내렸는데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블랙웰 또 생산 지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이 관련돼서 좀 종목들이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테크윙은 한 12% 정도 하락이 나왔고 이수페타시스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웰 양산 지연에 대한 기사인데요. 삼성에게는 오히려 기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웰 출시 시점이 늦어진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블랙웰을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HBM 상위 모델에 대해서 기술 격차를 좁힐 시간을 벌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12단 그리고 HBM4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하이닉스보다 많이 뒤처져 있는데 이 출시 시점이 늦어지면서 삼성전자가 따라갈 시간을 좀 벌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관련된 벤더들은 크게 좀 과대 낙폭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20일 날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는 이제 좋게 나오겠지만 또 앞으로의 성장률 그리고 또 가이던스 그리고 이제 블랙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잘 듣고 이 내용에 따라 또 주가가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일단 블랙웰이 이제 지연된 이유는 생산 과정에서 좀 결함이 발견됐다고 하고요. 어, 블랙웰 말고도 호퍼를 이제 많이 주문하면 영업이익단에는 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블랙웰 자체에 지연됐다는 점은 시장에서는 좋게 바라보고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시장이 그나마 하락하진 않았고 살짝 반등을 했는데 밸류업 펀드를 이제 코스피 정부에서 이제 2천억 정도 또 이번 주부터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의 반등의 계기가 될 것인가, 이제 바닥을 확인해 준 것인가 이런 긍정론도 있고 너무 금액이 작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을 살짝씩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살짝 반등이 살짝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계속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월마트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월마트랑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나뉠 것 같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소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고 앞으로 가이던스 어떻게 나오는지
이 두 종목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 발표가 나오고 또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미국은 제조업 관련돼서는 좀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목요일, 금요일에 또 미국 시장이 좋게 흘러갈지 아니면 또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인해서 내려갈지 올라갈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은 계속 트럼프랑 머스크 관련돼서 좀 주가 등락폭이 심한 상황입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아주 초밀착해서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구성도 관여해서 공동 대통령인가 하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련된 민주당, 공화당 같은 지지자들 그리고 내각에 있는 사람들도 일론 머스크를 좀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뭐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아주 견고한 동맹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그 장관급으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정부 효율부를 창설하고 여기에 이제 시작을 하면은 정부 예산을 많이 줄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원하고 있는 정책 이런 것들 막 그거 잘라내면서 2조 달러를 삭감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엑스에서 경제 전문가가 만약에 정부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고 구조조정을 한다면 주식시장에 약간 충격이 오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에 트럼프가 이제 서명을 하기 시작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단기적으로 또 주가가 좀 출렁일 가능성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X에서 또 약간 암시를 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한 변동이 올 만한 것들은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은 저는 금리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10년물하고 3년물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거의 회복 단계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단기 금리 차가 회복할 때마다 경기 침체가 한 번씩 왔기 때문에 요런 사이클도 되게 좀 경제 전문가들도 시장에 매우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전 복구된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트럼프가 이민자들을 다 추방하고 또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 자극을 한다면 또 경제 GDP 성장률이 다시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2년도처럼 GDP 성장률이 뭐 급격하게 낮아지는 모습 나온다면 또 주식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 잘 참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일본의 금리 발표입니다. 12월 18일 날, 19일 날 이제 일본 금리 얘기가 나오는데 18일 날은 연준이 금리, 19일 날은 일본 금리가 있어서 이제 만약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또 심하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많기 때문에 이때도 좀 큰 변곡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또 그렇게 큰 변동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12월 18일, 19일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 엔비디아랑 월마트 실적 그리고 제조업 지수랑 실업상 청구 건수 보면서 시장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